제가 영상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한국 분들이 제가 알게 모르게 BNTN 교민사회에 많이 들어와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미스터 랑님, 오늘 아침에 영상 잘 봤습니다. 라오스 여성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사랑에 대해서 애정관, 한국 여성과 많이 틀리다는 거 잘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아니, 제가 라오스에서 지금 4개월 이상 라오스 여성과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미스터 랑님 이야기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 때 외출을 합니다. 친구들 만난다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외출을 하는데 간혹 나가서 12시, 1시에 연락이 와서 메시지가 옵니다. 오늘 못 들어가니까 그냥 자요. 친구 집에서 자고 갑니다. 뭐 이모 집에서 잡니다. 엄마 집에서 잡니다. 근데 이거 믿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뭐 모든 여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제가 직접 겪고 이야기 들은 바로는 라오스는 저녁 7시 반 8시가 되면 주변 거리가 컴컴해져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리고 라오스 여성들은 주로 만나면 클럽이나 맥주바 가서 놀거든요. 2-3시간 훅 지나고 밤 11시 12시 되면 거기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귀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길도 안 보이고 또 뭐 퍽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친구 집이나 이모 집이나 엄마 집에서 자는 게 거의 맞습니다. 이 라오스 여성들의 어떤 그 선호도를 보면요, 클럽에 가서 친구들끼리 막 짝짓지 않고 뭐 남자 2명에 뭐 여자 6명 이런 식으로 노는 걸 즐겨야지, 한국의 옛날에 강남의 나이트 클럽 문화처럼 뭐 1대1로 딱 서가지고 커플 지어가지고 짝짓기해서 놀다가 적당히 뭐 나이트클럽 놀다가 노래방 가서 단란주점 가서 놀다가 그 다음에 뭐 호텔 가고 이런 코스가 없습니다. 라오스는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라오스의 젊은 남녀들이 호텔은 있지만 모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거기 드나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요. 우리 옛날에 왜 한국에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이렇게 모텔 가면 숙박계 썼잖아요. 숙박계 임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라오스, 태국은 러브호텔이 많아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라오스는 사실 러브호텔이 없습니다. 거의 몇 군데 있는데 그걸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알고 잘 다니시더라고요. 어디 있는 거 제가 압니다. 한국 대사관 근처에도 있고. 근데 그 위치는 제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자꾸 하라고 종용하는 식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오스 여성들은 러브호텔을 간다든지 남자를 만나서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날 밤에 부킹을 해서 뭐 하루 원나잇을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업소 여성들은 업소에서 초이스된 손님과 나가서 한국에서 오신,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보통 뭐 3성급, 4성급, 5성급 호텔 하니까 그 호텔에 가서 성매매를 하죠. 그런 업소 여성들도 러브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드나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의심은 아니 하셔도 됩니다. 괜히 이 나랑 같이 4개월, 5개월째 사는 이 여자가 라오스 애인 만나러 간 거 아니야? 낑 만나러 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라오스는 밤길이 어두워서 돌아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BNTN 시내권에서는 모터사이클 술 마셨으니까 세워두고 로카나 인드라이브 택시 부르면 가까운 거리는 옵니다. 새벽 1시, 2시에도. 약 20분만 벗어나서 왕복 손님, 갈 때 손님, 올 때 손님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곳을 나가게 되면 공차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곳에는 절대 라오스가 인구 밀도가 높고 로카나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사들이 공차할 때 기름이 소요되잖아요. 손해본다고 해서 안 나갑니다, 먼 거리.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믿으셔도 됩니다. 너무 그 의심을 하면서 닥달을 하고 아침에 왔는데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얼굴 해져가지고 대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못 믿고 있다. 불신의 어떤 이미지를 주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뭐 돈 받을 게 있어도 그 돈도 안 받고 그냥 보따리 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그게 이별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한국 여성들처럼 뭐 갈 때 편지 써놓고 뭐 립스틱으로 거울에다가 뭐 편지 이런 거 없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그냥 안 보이면 간 줄 아세요예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어떤 이별의 절차와 통보와 내가 이해했으니까 너 가도 좋아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싫다고 느끼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분개하고 화가 나고 분노한 것이 풀리지 않으면 뒷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안 보이면 들어와. 저녁 때 들어왔는데 없으면 짐이 없어요. 간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나랑 이렇게 6, 7개월 정 붙이고 살 붙이고 살아놓고 갈 때 말 한마디 없이 간 거 이거 아닐 거야. 내일 아침이면 돌아올 거야. 모레 아침이면 돌아오겠지. 3일 후면 내 곁에 올 거야. 오기는요, 개뿔이나 고양이가 멍멍멍 하는 소리입니다. 미련 갖지 마세요.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국 여성들과 라오스 여성은 틀립니다. 태국 여성들은 그 러브호텔도 있고 밤에 뭐 늦게까지 택시도 있고 라오스는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태국 여성들도 보면 대부분 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친구 집에 가서 잡니다. 남자랑 그렇게 뭐 한국 남녀 그 불륜 커플 이런 게 불교 국가잖아요. 라오스는 지금 국민의 90%가 불교고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불교를 공식적인 종교, 나라의 종교로 인정을 한 유일한 나라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래서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하고 생마구니가 낀 행동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리하면 말 안 하고 더 불리하면 안 나타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분들이 속이 상하고 복장이 터지는 일이죠.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하고 아셨죠? 이런 거 사실 무료 상담이잖아요. 좀 진짜 좀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 삽입을 좀 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유를 대고 거짓말하고 또 좀 속상한 일이 있고 타인에게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요 잘 참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묻어서 해소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법벤양 괜찮아요 그러면 또 피해자도 같이 법벤양 하는 거 자주 봅니다. 착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지? 화가 날 텐데 근데 화를 안 내요. 대신에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잘은 안 합니다. 태국은요, 태국에 가서 한국인이 큰 소리 치고 태국인 종업원 야단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두세 달 안에 보복당합니다. 태국은 뒤끝 장렬의 민족이고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던 민족이라는 그런 그 국뽕교육이 태국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곧잘 합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참다가 분노가 터지면 뒷생각 안 합니다. 총도 쏩니다. 총 쏴서 저 사람이 사망하면 나 감옥 속아서 평생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빠가 힘세고 우리 엄마가 돈 많은데 뭘 걱정이야? 돈으로, 권력으로 다 빠져나올 텐데. 또 사실은 태국은 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유력한 권력층의 자녀들은 큰 사고를 내도 그 다음날 학교 계속 다니고 있는 거 저 치앙마이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차로 사람을 7, 8명을 사상케 했는데 3일 후에 학교 가니까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더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라오스 여자와 태국 여자와 우리 한국 사람이 살게 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잘할 때는 좀 더 주고 못할 때는 아예 주지 말고 평상시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주기로 했었던 약정된 물질만 주면 됩니다. 왜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고 자기 남편이나 애인한테 기분 상한 게 있으면 밤에 한번 하자. 그러면 그거 거절하잖아요.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남자는 막 열받죠. 불받죠. 모멸감 느끼죠. 아니 지금 힘은 남아도는데 이거 어디 가서 해소를 하지? 그 막상 밤에 늦게 나와보면 마땅하게 그거 해소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져줍니다. 돈도 주고 먼저 웃어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라오스 분이랑 만약에 산다 그러면 분명히 라오스 여성들은 화가 났으면은 말을 안 할 겁니다. 웃지도 않을 겁니다. 같이 집안에 거주는 하고 있어도 같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럴 땐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가 나를 닭보듯이 하는구나. 그럼 나는 너를 소보듯이 할게. 그렇게 며칠 지나다가 아쉬운 문제가 우리 한국 남성층에서 밤에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 화가 잔뜩 나 있는 라오스 부인한테 가서 뒤에 가서 백허그 한다든지 스킨십 하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럴 땐 조금 참으세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아마 라오스 부인이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신호를 보내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못 이기는 채 넌지시 응해 주시면 되고 또 잘하면 주시면 되고 또 내가 잘했으니까 밤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달라고 해서 또 한번 하시고 시원하게 그런 걸 좀 터득해 나가시면 현지 여성과 살 때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한국에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하시듯이 막 힘으로 눌러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오스 여성은 그날로 보따리 싸서 시간에 관계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잘못하면 선생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회초리로 매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발바닥도 맞고 엉덩이 히프 엎어 이 자식아 그러고 때리기도 하고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그리고 조치가 미흡하다 그러면 반성문 쓰라고 그러잖아요. 오천자 반성문. 오천자 반성문 얘기 나오니까 제가 서울 환일고등학교 우리 하일성 선생님 앞에서 학생부장 박명환 선생님 박 부장님 선생님 앞에서 반성문 오천자를 3개월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반성문을 쓰고 자란 저희들은 해외 나와 살면서도 국적이 다른 부인에게 뭔가 부인이 잘못한 것 같고 내 심사에 내 심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버릇이 한국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것이고요. 요즘은 한국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인권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몸에 배어있던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이 라오스에 와서나 그나마 라오스에서는 조금 나아요. 라오스 여성들은 좀 유순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태국 여성들한테 너 잘못했지 반성문 써. 반성문은 아니더라도 네가 잘못한 거에서 책임져. 그러고 뭐 큰 소리 나고 하면 태국 사람들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오빠나 전 남친 불러다가 보복합니다. 주차장에 차 세우는데 시커먼 그림자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뻥 한번 치고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태국은. 아마 태국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다 그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부부가 살다 애인이랑 동거 생활하다가 어떤 갈등이 유발되면 대화로서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대화로서. 왜? 아주 디테일하게 감성에 전달이 되잖아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10가지 중에서 11가지 내 지금 느낌이라든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솔직히 여기 태국이나 라오스 와서 사시는 교민분들 중에서 이 현지인들만큼 라오스 언어나 태국인 살면서 태국 언어를 정말 현지인들만큼 하는 사람들은요, 한 200명, 300명 중에 한두 분 계세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여기 모음자음 공부하고 정석으로 글을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잘합니다. 라오스에서도 잘하시는 분들 몇 분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저같이, 이거 무슨 뭐 10수년을 살아도 가장 기본적인 거나 간단한 의사전달 정도 되는 그런 언어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 부부싸움을 대화로서 푼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럴 때는 행동으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통 파고 있구나. 그럼 나도 조금 더 큰 통을 내가 파줄게. 근데 이제 이게 성격이 과묵하고 내성적인 한국 남자는 되는데, 저처럼 좀 외향적이고 그냥 뒤끝 없는 성격들 있잖아요. 직방직방 해결해야 되는 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웬만하면 라오스 여성들은 정말 부부가 돼서 살잖아요. 그러면 한국인 남편에게 그렇게 모질게는 안 합니다. 뭐 특별히 잘해주진 않지만 그럴 땐 그냥 져주는 거예요. 이건 부부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한 달 살기나 2달 살기 와가지고 뭐 출처가 불분명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지금 계약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져주거나 그렇게 배려할 필요가 없죠. 비즈니스 계약이니까 비즈니스는 업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준 것만큼 받고 받은 것만큼 주고,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더 달라면 안 주면 되고, 저쪽에서 나한테 준 거 이상으로 들어오고 더 잘해주네? 그럼 조금 더 꺼내주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한국에서의 우리 그 자라나올 때, 우리가 성장할 때 그 문화와 환경, 그 분위기를 해외에 나오시면 해외 모드로 딱 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유념하시면 뭐 라오스 부인 의처증 의심 안 해도 되고요. 현지에 와서 내 노년을 한국보다 65% 정도의 돈만 써가면서 좀 누리고 행복하고 복잡하지 않고 어깨 뭉치지 않고 혈압 올라가지 않고 내가 늙는다는 기분 들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가시는 데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미와 라미 엄마 저희 세 식구가 요즘 나름 오시는 분들도 없고 일이 좀 줄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면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